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제가 눈이 높은 줄 아는데 사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먼저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럼 너무 말쑥하고 어디 흠 하나 없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죠. 그런 얼굴을 보면 당연히 저도 흐뭇하게 입가에 웃음이 번지게 되고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동일하게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아니, 이렇게 괜찮은데 아직도 혼자라고? 혹시 뭐 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깔려있는 생각 말이죠. 그럼 저는 친구에게 애써 안타까운 마음을 숨긴 채 아니야 됐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눈을 좀 낮춰야 한다고. 사실 제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기고 나중에 만일 잘 안 되었을 때 내게 끼쳐질 여파가 염려가 되어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까고 또 까다가 결국 저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 같은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잘생기지도 잘나지도 딱 보통의 남자. 딱 저와 비슷한 결을 가진 남자였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 할 것 없이 비등비등한 그런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었었죠. 불같은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괜히 뜨겁게 사랑하면 화상이나 입지. 그런 거 예전에 이미 다 떼었고 30 중반 넘어가게 되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만나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고요. 남자와 저는 교제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이런 것이 맞지를 않는다고 혹은 결혼하고 나면 이건 너무 치명적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다름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눈에 띄었었는데 제가 몰라 봤을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연애를 이어갔고 순리대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결혼이란 것이 힘든 게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굴어야 한다는 점이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우선 저의 이야기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코로나가 유행처럼 번진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무너졌던 그때의 일이었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인원수를 어찌해야 한다 정부에서 막 여러 가지 안들을 쏟아낼 때 남자는 제게 그러더군요. 결혼식을 하면 어차피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가족들을 결혼식에 다 초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집과는 다르게 자신의 집안은 식구가 좀 많은 편인데 미리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시골에 친척들이 많이 사는 경우엔 결혼식 전에 미리 피로연 같은 것을 열기도 한다. 그러니 저보고 자신의 친척들이 포진되어 있는 시골을 한 바퀴 삥 돌자 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죠. 아니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몰상식한 사람을 취급을 받게 되는데 자기 집안 어른들이 시골에 계시니 그 곳을 한 바퀴 빙 돌자뇨?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좀 많이 다퉜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결혼을 한 해 만에라고까지 갔었는데 결국 남자가 포기를 함으로써 그 일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며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일도 있긴 했었네요. 남자와 있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누나에게 들었던 말이었는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당시 살던 집이 계약이 끝난 경우였던 터라 회사 근처에 단기 임대 계약을 좀 했었어요. 본가에 들어가고 싶어도 회사와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단기 임대를 좀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누나가 바로 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미리 집을 얻어서 같이 살면 되지. 괜히 혼자만 유세를 떤다고요. 요즘 동거들 많이 하는데 결혼 약속한 사람들인데 흠 될 것도 없지 않냐고. 그렇게 단기 임대를 하면서까지 돈을 꼭 쓰고 싶냐고. 저는 동거 문화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거 문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도 전에 집을 구해서 미리 산다?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정석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저의 인생처럼 그냥 결혼이란 것도 평범하게 보통의 내 삶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남자의 누나에게 요새 유난을 떤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야 하니 한 바퀴 빙 돌자고 했을 때, 그때 느꼈습니다.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제안이 오고 색다른 경험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다가 결국 파혼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남자가 제게 묻더라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간 되지 않냐고요. 다짜고짜 말입니다. 당연히 별일 없었던 저는 시간이 된다라고 했고 당시에 저는 할 일이 없었지만 남자 집안에는 일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왜? 무슨 일 있어? 자기 이번 주에 바쁘다고 하지 않았나? 집안일 때문에? 맞아. 그런데 자기가 좀 가야 할 것 같아서. 엥? 무슨 소리인가 했죠? 제가 가야 하다니? 그리고 남자의 집안일이라고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이니 남자의 집안일은 제 일이 아닌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그러더군요. 자신의 집안일이면 제 집안일도 되는 거라고요. 아니, 다째고째 시간 있냐고 묻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입원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두통이 잦으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좀 하고자 하신다고 그러면서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남자 입에서 나오게 되죠. 절호의 기회라는 그 말. 무슨 절호의 기회? 자신의 엄마에게 결혼하기 전 제가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참 여자의 인생은 왜 이렇게 시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결혼을 앞두고도 학점 관리를 해야 하다니 참 우스꽝스러운 현실이죠. 절호의 기회? 점수를 딴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고 나면 나는 우리 자기랑 엄마랑 정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거든? 이번에 엄마 금요일에 입원해서 토요일에 퇴원하시는 건데 자기가 목요일에 코로나 검사 받고 병동에 엄마랑 같이 있어드려. 너무 해맑게 웃으며 말을 하니 화조차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 보이냐고 하는 겁니다.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굳이 검사를 받고 병동에 같이 있어준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둘이 톡톡하게 하면 자신의 엄마가 저를 얼마나 이뻐라 하겠냐고. 아니, 검사하고 병동에 들어가면 나는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건 알아?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라는 거지. 엄마랑 종일 붙어 있으니까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성향도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 아들, 딸,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가 그리 해준다면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같이 자라는 겁니다. 병동에서, 간이 침대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인실이 아니라 1인실을 잡아 놓았다고 하네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좀 예민한 분이라서 사람들 많으면 좀 그래야 한다고. 그러니 오직 저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그 입을 열심히도 털어대더라고요. 아, 정말 어이없다. 왜 내가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어디가 심하게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염려차 MRI 찍는 건데 왜 내가 굳이 어머니 옆에 있어야 드려야 하는 건데? 자기야, 우리 엄마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뭐라고? 아니, 너무 좋잖아.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높게 사겠어? 좀 머리 굴려서 생각해봐. 이런 경우 흔치 않잖아. 자기 완전 대박 점수 따는 거라고. 그렇죠.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죠. 결혼 전이니 아직은 남의 엄마인데 그냥 제게는 아줌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요. 결혼이란 것이 원래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면서요.
남의 아줌마와 그 긴 밤을 함께해야 한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긴 하죠. 아니, 결혼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점수를 따야 할 정도로 그렇게 굽신거려야 하는 거야? 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드려야 한다면 자기나 아니면 자기 누나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 그걸 나한테 말해? 그리고 내가 왜 자기 어머니한테 점수를 따야 하는 거야? 남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좋다라고 환영을 할 줄 알았답니다. 지금 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었고요. 게다가 자기보다 제가 휴가를 내기 더 편안하니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말까지 하는데 나 지금 너무 어이없거든? 그리고 상의도 아니고 통보식으로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긴다. 너랑 나랑 지금 결혼했니? 네가 내 남편이야? 그리고 네 엄마가 내 시어머니야? 지금 시어머니 때 분이니까 며느리로서 미리 도리를 하라 이건가 본데. 아, 기분 나빴어? 나는 자기가 기분 나빠할 줄 정말 몰랐었는데. 아, 자기도 그렇구나. 일반 여자들과 다를 게 없구나. 일반 여자들? 어떤 논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여자들을 만드는 건 바로 일반 남자들 때문 아닐까? 나는 거절이야. 그런 줄 알아? 확실하게 거절을 하니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냐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저랑 사이 좋으면 자기한테도 좋은 것이고, 일부러 이런 기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데, 자기는 일이 잘 풀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나 신기했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지막이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않은데, 아, 나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자기 엄마랑은 말을 다 해 놓았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기분이 너무 상해버린 상태였었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 원래 결혼 약속하면 이런 걸 부탁하기도 하는 건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결혼은 처음이었으니까 경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게 헤어지고 집에 와서 맥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바로 남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이 시무룩해져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물어보니 다퉜다고 들었다고. 그런데 제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땡땡이 나중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우리 땡땡이 나 모실 거지? 그리고 보살펴 줄 거지? 저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는 거냐 했고 의아하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웃으며 좀 당황스럽다 하시더라고요. 나 좀 당황스럽다. 나는 네가 당연히 모실 거라고 답을 할 줄 알았거든. 아휴, 역시나 너도 그런 애였구나.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 결혼 안 되겠다. 나는 네가 요즘 일반적인 여자들이 아닌 줄 알고 결혼 허락한 거지. 사실 나는 우리 딸이 너 동거 이야기할 때 네가 화들짝 놀라길래 정신 제대로 박힌 애인 줄 알았었거든. 그런데 너도 일반적인 여자들이라면 나는 이 결혼 허락할 수가 없어. 그 일반적인 여자들이 도대체 뭘까요? 왜 자꾸 남자도 그렇고 이 남자의 어머니도 그렇고 일반적인 여자를 계속 운운하는 걸까요? 아들은 너를 감싸주더라. 뭐 급한 출장이 잡혔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 거절했지? 나 입원하는데 돌봐주기 싫다 한 거지? 지금 내가 물어봤을 때도 답변 안 하는 거 보면 네가 거절한 거야. 저 안 감싸줘도 되는 거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네, 거절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바보 같은 놈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 편을 들다니. 앞으로 내 삶이 어떨지 눈에 훤하다. 그 말을 하는데 앞불싸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결혼 후 삶이 확 파로나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어머니도 그러세요? 훤하게 펼쳐지세요? 그런데 저도 그렇네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며느리일 뿐인데 아프면 뭐시냐 어쩌냐 물어보는 예비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엄마 병원에 입원하는데 점수 딸 기회라고 좋아라는 예비 신랑도 그렇고 이 결혼하면
제 삶이 어찌 될지 저도 훤해요. 그리고 자꾸 일반적인 여자 운운하는데 저도 뼛속부터 일반적인 여자예요. 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저를 포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여자면 어머니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다 일반적인 시어머니 남자 아닌가요? 저를 무슨 아무런 연유 없이 자기들을 밀어내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결혼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제 입장에선 그 사람이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휘둘리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서도 아내, 어머니 이렇게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남자? 저도 원하지 않아요. 이혼보단 파혼이 훨씬 현명할 것 같네요. 아니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와달라고 한 게 파혼거리다 이거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정식 며느리도 아니고 아직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며느리 돌입하고 싶어하는 정식이 아닌 시어머니? 저도 싫으네요. 정식 며느리 되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요. 결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철저히 해야 하니까 그건 그 사람이랑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결혼 준비 비용 반반 부담했었기에 딱 정확하게 나눴고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었겠지만 그건 감수했습니다. 그냥 들어주지 뭐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늘을 보면 열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점수를 따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한테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여자? 그 일반적인 여자의 틀을 만드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별한 여자들은 과연 어떤 부류인 거죠? 아, 시댁에 충성하는 그런 여자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들이 있나요? 뭐 시댁이 엄청 재벌이면 그러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서로 비등비등한데 참 웃기는 발상 아닌가요?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피식하고 웃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것을 준비하면서 한번 데이고 나니까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아예 연애세포가 죽어버린 듯해요. 그냥 결혼이란 것을 하면 여자가 손해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거든요. 혼자 살 팔자. 세상 뭐 혼자가 최고지.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